안녕하십니까.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권윤지입니다. 제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을 받고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저희 손혜원 의원님께서 왜 우리 당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느냐, 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온 것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소나무당이라는 정당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에 매료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소나무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정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나무당은 어떤 거대한 정당의 위성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계보나 정파에 흔들릴 일도 없는 그야말로 이 시국의 필요성과 국민의 어떤 갈급한 요청에 따라서 결성된 창의적이고 아주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자신만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나무당 인재로 영입이 되었고 저의 목소리를 한번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출마의 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다소 조금 진보 진영의 시각에서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 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같이 함께 들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8세 여성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 적어도 지난 5년여간의 광풍으로 잘못 정착돼 버린 그런 의미의 페미니스트는 아닌 신인 여성 화가이고 사회활동가입니다. 저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의 진보가 현재의 야당과 몇몇 야권 위성정당들의 존재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저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되려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제가 보수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도 진보 진영에 갈 곳도 기대할 것도 없어 저는 보수주의자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2년, 청년들에게는 보통 평범한 청년들에게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어도 정의와 본질적 가치에 대한 지향은 분명하고자 하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들에게는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마음 둘 데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가슴 벅차도록 거센 설렘이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외쳤던 이게 나라니 하는 구호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뚜아리를 틀고 마치 언제든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말처럼 맴돌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때에는 외칠 수라도 있었지 지금은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 이게 나라냐는 그 말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처럼 제대로 아물지 않아 흉터가 그대로 남아버린 상처처럼 우리의 의식 속 어딘가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청년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기간 동안,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청년 정치는 산적한 현안들을 뒤로하고 오직 페미니즘, 그것도 아주 근본주의적인 레디컬 페미니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청년 정치가 곧 페미니즘 정치의 동의어라도 되는 마냥, 그리고 그들만의 페미니즘이 청년 정치의 유일한 비전이자 보편적 시대 정신이라도 된다는 듯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리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페미니즘을 외쳤습니다.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되었고 성인지 감수성과 2차 가해라는 순환 구조 안에서는 어떤 남성이든 가해자로 모함받을 수 있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어떤 여성이든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데 아무 지장 없게 되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마녀 사냥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고 송경진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성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큰 논란이 되었던 곰탕집 사건, 임신 중이었던 딸이 백방으로 뛰어 극적으로 진실을 밝혀낸 곡성 무고 사건, 박재동 화백을 겨냥한 가짜 미투 기획 사건과 이를 보도한 남성 기자까지 후배 여기자들에 의해 입막음 당했던 사건, 마지막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그 후의 일들. 여성단체와 일부 언론사들은 이미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길 없는 사건에 대해서 주변인들의 증언 중 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 짜깁기 하여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전 국민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민주당에 대한 청년들의 마음이 이미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페미니즘을 외쳐대던 민주당이 성추문이라는 레이더망에 걸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도
사실 확인의 가능 여부를 상관없이 총질을 서슴지 않던 민주당이 되레 성범죄당, 자기 편이면 다 감싸는 당, 범죄자를 성역화하는 당으로 비추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작 박 전 시장에 대해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도 시도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으로부터 가장 먼저, 가장 철저하게 외면받았는데도 말입니다.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만든 파문,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페미니즘 광풍이 지나간 자리, 하나의 비극이 남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소위 피해자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 권력관계 등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여성의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인권이 인권을 형해화한 형국입니다. 여성으로서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만큼만 이야기하는 것도 실은 현재 시국에서는 충분히 버겁습니다. 페미니즘 문제가 초래한 2차적인 문제들도 그러나 많이 있습니다. 성별 간 혐오, 계층 간 혐오, 세대 간, 진영 간의 혐오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왜 페미니즘이 계층, 세대, 진영 간의 혐오를 초래했느냐고 혹자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별 간 혐오는 당연히 초래된 것이었지만요. 그러나 이 문제는 복잡하면서도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586 세대는 페미니즘에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진보 정치와 여성주의는 오랜 동지 사이였고 실제로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대에는 여성 인권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풍화된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진보주의의 오랜 친구였던 여성주의는 진보주의의 핵심 정신 중 하나인 진실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점을 많은 40, 50, 60 민주화 세대들이 조금 늦게 눈치챈 것입니다.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페미니즘 진영에 대한 민주 진영의 관용이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청년 세대의 그리고 중도, 보수 진영 구성원들의 막대한 거부감을 촉발하였습니다. 끝내 진보 진영은 기존의 넓고 젊은 스펙트럼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고립되었습니다. 계층 간 혐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요?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은 일부 여성들이 지닌 물신주의와 상향혼 지향성, 또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속된 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 기조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젠더 문제는 계약과 거래라는 틀에서 새로 태어나 청년, 특히 남성 청년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회의적 정서를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가슴을 냉정한 심판관의 칼로 변화시켰고 이 칼은 사회를 보는 전반적인 관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인간관과 정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젠더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문제들, 예컨대 부동산 문제, 또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논하는 문제, 또 여러 개혁과제들을 특히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개혁과제들을 바라보는 문제, 또 이념의 향방을 논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페미니즘의 여파로 진보적 이상과 지향성을 잃어버린, 아니 그러한 것들을 레디컬 페미니즘에게 빼앗겨버린 청년 세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기계적 논리와 또 차가운 잣대를 들이대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 세대의 일종의 풍습이 되어버린 차가운 심판관의 시각은 수많은 사회문화적 현상을 관통하며 또 이성과 감성 사이를 넘나들며 날카롭게 벼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첨언하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했었던 이준석식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열광적 옹호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식의 공정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대단히 공정하고 기회균등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한 구조를 전혀 개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 개인에게 미루게 됨으로써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이고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연속되게 하겠다는 것이면서도 굉장히 비정한, 개인에게는 굉장히 비정한 어떤 결과론적인 시각을 들이대겠다는 무서운 이론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청년 세대가 이렇게 진보 진영을 이탈하게 되면서 자연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의 국가개혁 의제들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었고 이러한 의제들을 내세우는 근거로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지적들, 예를 들면 검찰의 정치 주체화라든가 언론의 언어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어떤 진실은 배제되기도 하는 그러한 방식, 또 우리나라의 정통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들은 진보 진영 사람들의 핑계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진보 진영과 청년 세대는 서로가 서로를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통, 먹통 전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정철승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젊은 여성 청년들을 마치 얼굴마담이나 표파리 그리고 또한 페미니즘적이고 이 청년들을 위한다는 어떤 가벼운 당위이자 정치적 셈법 하에 선거판에 내놓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해법은 이제 먹히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청년 세대와 진보 진영 사이에는 많은 오해가 생겼고 서로 소통할 마음과 의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통이 되어버린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를 마치 제 집 안방처럼 해집는 동안 우리가 개혁해야 될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고 더욱 커졌습니다. 개혁 과제도 더욱 세분화되고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청년들을 크게 실망시킨 민주당의 청년 민심은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없는 진보, 청년에게 버림받은 진보는 어쩜 더 이상 진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보 진영으로부터 고립되어 버린 청년들도 어딘가로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대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차악일 뿐입니다. 특히 현재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친일 반민주적 행태와 아전인수적 정치, 뻔히 속보이는 방탄과 무리한 정책, 외교 참사까지 일상적으로 터뜨리고 있는 보수 진영은 차악으로서도 불합격이고 막장입니다. 이제 청년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소수의 청년들은 일제시대가 더 살기 좋았을 수 있겠다는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일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세대로서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고는 어쩜 진보 진영에 대한 청년들의 근본적인 회의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뉴라이트에 기대면서 자신들의 합리성을 자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기존의 진보 진영에 기생하지도 말고 정말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젊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특이한 행보를 해왔다고도 볼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 필요에 따라서 결성된 눈치 볼 것 없는 소나무당이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흩어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데로 모으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진짜 문제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은 페미니즘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살기에도 급합니다. 그동안 이념과 당위와 정치적 셈법에 가려져 왔던, 그래서 소외되어 왔던 평범한 보통 청년들의 존재를,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지만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생존과 실존을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당장 대안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성토장은 열릴 것입니다. 성토장이 열리면 진짜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목소리가 모여 새로운 정치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동력을 통해서 우리는 청년의 시각에서 현안들을 들여다보고 계파 정치를 논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정과 인권, 복지와 교육, 미래 세대의 존속과 번영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진보, 공정 이러한 것들이 진보 진영 또는 이제 민주화 세대의 어떤 표어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 근본적 가치입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치이고 우리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 우리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만 하고 치열하게 논의되어야만 하는 이러한 근원적 가치들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진보적 동력이면서 동시에 보수적 힘이기도 합니다. 소나무당 소개를 보신 분들은 납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소나무당은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 한쪽을 표방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보다 더 진보적일 수도 있고 정말 싸움꾼이 될 수도 있고 보수보다 더 보수적으로 무언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키자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어떤 댓글에서 보았듯이 어쩌면 자탕조합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아니 그럴 여지가 꽤나 다분한 우리 소나무당의 구성원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이 시국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싸움들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소나무당, 그리고 소나무당의 막내 청년 저 권윤지를 기억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자 권윤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